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잇몸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 제가 너무 양치질 평소에 세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저는 아이 때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기를 닦다 보니까 더 막 살살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더 안 닦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잇몸이 치아에 비해서 이제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 더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양치할 때. 양치질을 세게 하면 뭔가 손상이 된다, 잇몸이 내려간다라는 인식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치를 제대로 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잇몸이 내려가는 게 내가 양치를 세게 해서 생긴 거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왜냐하면은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으로는 일단 특히나 아래 앞니, 뭐 위에 송곳니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잇몸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 뼈가 두껍게 둘러싸인 구조가 대부분이라면, 앞니는 선천적으로 치근이 두껍고 이를 둘러싸는 뼈가 얇은 구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이라는 거는 뼈가 없으면 잇몸도 자연스럽게 퇴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1차적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이 치아를 둘러싸는 뼈가 퇴축이 되면서 그거를 따라가서 잇몸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잇몸이 얇은 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 약간의 치주염이라든지 지속된 자극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잇몸이 퇴축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치아의 위치 문제도 있는데, 다른 치열보다 바깥으로 돌출된 치열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당연히 잇몸뼈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뭐 교정 같은 걸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치아를 뭐 이동하거나 이런 데서도 치아의 잇몸뼈가 퇴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조적인 근데 원인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안 내려가게 잘 관리해줘야 되는 건 있는데, 습관적인 부분이 사실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치아 페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를 악 물거나 이갈이가 있거나 아니면 딱딱한 음식, 얼음 같은 거 좋아하거나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잘 씹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치아에 비틀림이 계속 가해지겠죠. 계속 우리가 치아의 측방력을 이렇게 이게 잇몸 뿌리를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점점 우리가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잇몸에 퇴축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뭐 10년, 20년 치아를 사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이제 습관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치아를 과도하게 비틀리게 하는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갈이, 이 악물기, 딱딱한 거 씹기,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는 뭐 우리가 뭐 구강호흡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뭐 구강 내 혈류가 뭐 안 좋아진다거나 흡연 같은 거, 이런 것도 부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습관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죠? 노화로 인해서 뼈가 녹는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또 치아 주변의 골이 지지를 하지 못할 때, 보통 우리가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질환이 특별히 없더라도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특히나 어린이들은 잇몸 퇴축이나 치아 페인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보통 30대 이상 이제 접어들면서 많이 나타나니까 내가 양치를 꼭 세게 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칫솔질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에 잇몸이 내려가는 거를 가속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이 힘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이 힘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지우개를 지우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주관적이고, 애들은 지우개 막 이렇게 지우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강한 잇몸은 이 칫솔질을 한다고 해서 막 많이 아프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적당히 힘을 좀 세게 주는 게 닦이지 않냐. 각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잇몸이 선천적으로 얇은 부분, 그런 데는 적절한 각도랑 적절한 힘을 주어서 양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급속히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그 바스법, 이런 거는 잇몸 마사지나 잇몸의 건강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춘 양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스법이나 변형 바스법,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영상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이제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는 것이 잇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다른 1차적인 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양치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